중학교 3년 동안 국어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럼 고등학교에 가서 잘하느냐 하면은 그냥 수능 잘 보는 애들이 내신도 잘 받아요. 남학생 얼굴도 잘생기고 중학교 때는 최상위였어. 중학교 때는 얘가 인기가 많으니까 여학생들이 얘 거 다 챙겨줘. 남고를 가니까 그런 게 1도 없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과목별로 날짜를 분배를 안 해주고 분배를 잘 안 나와요. 협의를 잘 하셔서 수행평가 스케줄을 조금 일단 요건 그럼 학교에 전화하는 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시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시로 뽑은 놈들은 충성도가 없습니다. 불쌍하다 애들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국풀 최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내신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내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또 정작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포랑문회원 일산지경원 나득채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풀 연구소장 이강호입니다. 네, 우리 또 두 분 전문가들 고등학교 내신 오래 해봤잖아요, 그렇죠? 아, 많이 했죠. 고등학교 내신은 엄청나게 했죠, 뭐. 네, 뭐 수많은 학생들을 내신을 가르쳐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유, 뭐.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고등학교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가르치면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제일 뜻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애들 성적이 안 올라.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게 내신 대비 기간 뭐 이렇게 보통 뭐 4주, 5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그 기간 동안 뭔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시험을 보면 잘 볼 것 같잖아요. 중학교는 그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이미 기본 실력 자체가 좀 벌어져 있어요, 격차가. 내신 기간 몇 주 동안에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켜도 그 격차가 완전히 좁혀질 수가 없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시험을 잘 보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좀 아쉬운 아이들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요. 네, 우리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했던 얘기인데 참 고등학생들 내신 성적 올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사실 중학교는요 내신 성적을 올리려고 맘만 먹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 내신 성적이 사실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세팅돼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내신 국어 공부 방법, 공부법에 대한 주제니까 뭐 하나씩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중학교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일단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내신 시험이라는 게 수능 시험처럼 정형화된 게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이제 천차만별이니까 제일 먼저 가장 노멀하게 교과서에서만 내는 경우 그리고 뭐 참고 자료 많이 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냐? 교과 과정 이제 끝나가고 내년부터 새로 교과 과정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선생님들이 보충 자료를 엄청 많이 주고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거의 반 정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면은 보통 교과서 내에서만 그 내는 학교들은 좀 공부를 좀 많이 안 시키는 학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교과서 중심의 학교와 그러면 이제 외부 지문이나 이제 프린트나 아니면 외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사이로 나눴을 때 교과서만 대비하는 교과서에 딸린 문제집하고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웬만한 성적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가만 보면 이제 신사고 교과서 뭐 이렇게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동별곡이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고등학교 가서 고전 문학을 잡겠다 이건 좀 늦는 것 같아요. 좀 빨리 하는 게 좋다.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때 시조를 다 떼서 고전 시가란 이런 것이다라고 좀 맛배기로 다 알고 있고 그게 또 수많은 표현 기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 기법에 대한 개념도 좀 알아두고 해야 반동별곡 같은 작품을 만났을 때 고일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많이 내는 거는 결국 문법인 것 같아요. 1학기 때 보면은 그 맞춤법이랑 의문의 변동 그리고 2학기 때 중세국어 이게 보통 당락을 결정짓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의문의 변동이랑 그리고 맞춤법 그리고 중세국어 정도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그 시간 많을 때 수학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좀 잡아주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일단은 첫 번째 학습 방법으로 중등 때 고전에서 우리가 시조는 좀 하고 가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법이 이제 중요한데 특히 문법에서 이제 맞춤법, 의문의 변동, 중세국어 정도는
중학교 때 좀 마스터하고 가자. 내신이 한결할 만해질 거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뭐 4주 동안 선생님이 딱 해준 것만 열심히 정리해서 가면은 기초가 딱 탄탄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죠. 두 번째 건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외부 지문을 많이 주는 경우. 이 경우는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더라고요. 그 문제집에 수많은 비문학, 지문학과 작품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품이 보통 3-4개만 나와야 되는데 8개, 10개 나오고 비문학, 지문도 그만큼 나오다 보니까 시험 치는 와중에 그걸 읽고 문제를 푼다 시간 오버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 고등학교다 그러면은 그 지문을 정말 씹어먹을 정도로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정도로 정말 한 10번은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문제집 한 번 풀고 다 풀었다 나는 공부 다 했다 하는 순간 시험 칠 때 나는 이 지문을 본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럼 그걸 다시 읽고 시험을 친다 시간 오버됩니다. 문제집에 문제를 풀었다가 끝이 아니고 지문을 계속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무엇이 어느 위치에 무슨 정보가 있다가 머릿속에 환이 들어 있어야만 내신 시험 칠 때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보면 내신 범위와 관련된 지문이나 문학 작품을 거의 뭐 반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거의 숙지를 하고 가야 그 제 시간 안에 그 지문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런데 또 그걸 노려 가지고 한 번에 자료를 다 주면 되는데 일주일에 조금씩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시는데 받자마자 받은 거는 그 주에 끝내야 된다고. 이걸 모아둬서 시험 기간에 한몫해 봐야지 안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져요. 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내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문의 양이나 문학 작품의 양을 엄청나게 때려주는 그런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부량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중학교 때는 사실 상상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전 보강이라고 한다고 모여서 이제 프린트를 꺼내봐라 이러면 이만큼. 프린트가 이만큼이면 뭐 어떤 문제 수도 어마어마하고 이런 학습량 자체를 많게 하면은 선생님이 사실 출제하기는 편하거든. 그리고 틀리게 하기도 편해. 그러면서 애들을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결국 시간 부족의 문제가 의외로 많고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네. 그렇죠. 읽고 또 읽고 대표님이 원하는 지문 한 번 봐서는 안 된다. 보고 또 보고 이 글을 진짜 물고 뜯고 씹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정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정말 많은 양도 있어요. 문학작품 100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당에서 한번 봤는데 문학작품 100개가 시험 범위야. 그 100개를 이게 공부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죠. 그 100개를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럴 때는 바로 뭐냐? 내가 이거를 해석하는 능력.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올라가라. 중학교 때 지문을 스스로 분석하고 문학작품도 스스로 분석하고 어떻게 분석해요? 못해요. 이러겠죠. 대부분 못하죠. 근데 다 못하죠. 누구 뭐 선생님들도 잘 못해요. 그래도 내가 스스로 해보려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 범위를 해결이 되는 거지. 아까 공부로도 미처 다 소화할 수 없는 정도의 분량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부족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니 부교재를 2권씩 쓰는데도 프린트가 나가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부교재 2권에 프린트가 때려주는 거야 그냥. 디귿 외고 학생들 정말 잠을 못 자서 난리던데 그래도 그 학교 다니던 자부심 하나로 버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걔네도 답지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보니까. 불쌍하다 애들 갑자기. 풀어야지 왜 답지를 외우고 있니라니까. 답지에서도 나오더라면서 자기들 또 시험 분석도 해. 얘네들 똑똑하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문제와 답지를 뒤섞으면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답지도 외워야 되는 거야. 저는 여러 학교를 담당하니까 학교 하나하나를 정말 깊이 분석을 못 해주는데 얘네들은 똑똑하니까 자기들이 중간고사 딱 치고 나서 자기 학교 시험지를 자기들이 분석하고 앉았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그렇죠. 분석하고 출제가 또 내가 완벽하게 공부했는지 점검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죠.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 발달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덧붙인 내용은 스스로 분석하는 힘을 중학교 때 길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그런 학교들이 대체적으로 학종 경쟁력이 있는 학교들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특목고 같은 학교들이거나 아니면 지역 일반고 중에서 학군지 일반고에 이제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학종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상위권이 두텁죠 학교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변별을 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만 출제를 해가지고 변별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굉장히 이제 늘리는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런 학교들 말고 학종 경쟁력은 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정시에 좀 경쟁력이 치중돼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국 단위 자사고들 몇 군데들이나 지역 일반고 중에서 비학군지인데 상위권이 많이 몰리는 우리 이제 속된 말로 갓반고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은 네. 보통 사실 학종에서의 기대치는 높지 않잖아요. 학종은 별로 기대 안 하죠. 근데 오히려 이제 정시에서의 결과를 많이 내는 학교들이잖아요. 이런 학교들의 특징이 보면은 범위가 아닌 걸 많이 냅니다. 범위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무슨 부교재나 프린트 이런 거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범위 자체는 교과서 위주인데 범위가 아닌 걸 많이 섞어요. 교과서가 네. 범위인데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거야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범위로 주지 않은 거를 많이 섞어서 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지문, 그러니까. 처음 보는 현대시 이런 걸 막 많이 섞어서 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몇몇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네네. 그럼 이제 이런 학교들은 참 학생들 입장에서 대책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뭐가 나올지를. 모르지. 대비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학교들은 딱히 시험 공부를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는 몇 개 안 되거든. 그리고 사실 그 정도 학교에서 내신 경쟁을 할 정도 애들이면 교과서 내용은 너무 적거든요, 사실. 교과서는 뭐 쉽거든 네. 사실.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수능 잘 보는 애들이 내신도 잘 받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냥. 그렇죠. 그 학교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맞아요. 사실 반칙이죠. 사실 반칙이잖아요. 저는 학교에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합니다. 그래도 범위 안에서 학교 시험을 내야 되지 않냐. 주어진 범위 안에 시험 문제를 내야지. 알려주지도 않은 걸 그렇게 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입장인데. 뭐 그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개인적인 입장이고.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그럼 내신 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해야 하긴요? 네. 그냥 평소에 잘해야죠. 평소에 수능 역량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능 역량. 한마디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3까지 수능 1등급 찍자. 지금 그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가 전혀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냥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신 등급도 알아서 따라오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은 점 하나 있어요. 내신 대비 수업을 들으러 학원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수능 공부를 하면 돼요. 수능만 쭉 하면 돼. 내신은 그냥 혼자 해도 돼. 네, 어차피 학원에 가서 내신 대비 수업을 들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 혼자 정리한 건 이거예요. 학종 경쟁력이 있는 학교와 정시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있다. 학종 경쟁력이 있는 학교는 사실상 이제 중학교 때 내신을 꼼꼼하게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가서 승부를 보는 그런 학교들인 거고, 정시 경쟁력이 있는 학교는 사실상 수능 공부를 상당한 수준까지 한 아이들이 가면은 내신을 좀 잘 받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정리를 좀 한번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그냥 평소에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는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송파 지역에서 모 국어학원이 잘 된 것도 치읓으로 시작하죠, 그 학원이. 네. 지금은 저희 그 기업으로 시작. 네, 그걸로 바뀌었는데. 국풀국어라고. 그 학원이 이제 내신으로 쫙 엄청 떴던 때가 선생님들이 그 공부 잘하는 1등급짜리 애들 매주 교과서를 가지고 오게가지고 학교생 필기를 다 선생님들 옮겨가지고. 그렇죠. 그거 위주로. 아니 그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신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거 위주로 수업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학원이 그렇게 이제 들풀에 붙은 불길처럼 쫙 퍼졌죠. 그렇죠. 표현 좋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학교 때 공부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아, 친구들아, 니네 고전 시가에서 시조하고 문법 요거는 좀 잡고 올라가면은 내신이 한결 편할 거야. 그리고 네가 스스로 계획하는 공부 그 중학교 때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의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보지 못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때는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하고 사실 중학교 과정까지 수능 경쟁력을 좀 갖추고 올라가야 돼. 이 정도로 우리 중등에서의 내신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중등에서 그럼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 더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볼래요? 중학교 때 이제 내신 기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게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끄덕끄덕을 하셔도 반발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저는 중학교 내신을 100점을 맞느냐 1개를 틀리느냐 2개를 틀리느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학교에선 사실 이제 100점을 맞는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위권 경쟁을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100점을 못 맞는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옆에 친구들은 100점 맞고 하니까 100점이라는 그 숫자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머님들도 그러세요. 그렇지. 우리 애가 100점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완벽한 점수를 받고 싶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이제 핵심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아이가 이제 100점을 맞든 한 문제를 틀리던 간에 그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중2, 중3 정도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1들은 어차피 이제 중학생이 돼서 처음 내신을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은 주도적으로 뭘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제 학원 선생님이나 좀 손을 좀 많이 탈 수밖에 없겠지만 중2, 중3 정도 되면 이제 어쨌든 내신 시험을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 경험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라는 것만 너무 떠먹는 느낌으로 수동적으로 내신 대비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조금 주도적으로 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학원들 많이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학원을 가서 이제 한다고 해도 학원에서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주는 숙제를 그냥 해가는데 너무 급급하기보다는 똑같은 그걸 수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이 준 자료 같은 거를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화해서 스스로 좀 정리하고 질문거리도 만들고 스스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고등학교에 가서 두각을 보이는 것이지 그렇죠? 중학교 3년 동안 국어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럼 고등학교에 가서 잘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배우는 수준의 깊이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거를 기를 수 있을 때가 저는 중2, 중3 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선생님 수업 듣고 잡서 달달 외워서 100점 맞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주어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요리를 해서 100점이나 97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원 선생님들도 아이의 좀 자기주도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제 아이들의 점수가 이제 실적이니까 결과를 내는데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한데 그렇죠. 그 안에서도 주도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고등부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오히려 이제 중학교 때는 그렇게 두각을 보였던 친구가 아닌데 100점 한 번도 못 맞았어요. 95점 맞다가 85점 맞다가 이뤄낸 거예요. A도 맞고 B도 맞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누가 봐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처럼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인데 고등학교에 와서 갑자기 1학년 때 막 내신을 막 1, 2등급을 받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를 잘 보면 중학교 때 의존적으로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이에요. 보통 보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서 끙끙대면서 많이 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가서 빛을 보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이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때 내신이 이제 B가 뜨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선발 고등학교는 못 가겠지만. 그렇지. 그렇죠. 어머님들은 그런 선발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내신 관리를 하긴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뭐 우리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계획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중학교 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야말로 오히려 아이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실패를 겪어보고 이런 경험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고 고등학교에 가서 하기엔 늦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에 가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더 겪어야 됩니까? 고등학교 가서 시행착오 겪으면 무조건 정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오히려 중학교 때는 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시행착오를 오히려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에 와서는 100점 못 맞고 90점 못 맞는 거를 되게 납득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학교 때는 막 90점 맞아도 왜 이렇게 못 봤어? 그렇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더 낮게 나와도 역시 고등학교 되니까 어렵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적인 입시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고등학교 때 점수가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고등학교 그렇죠? 때 점수로 대학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중학교에서 100점을 그렇게 매 학기 맞는 거에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아무래도 뭐 등록 자살을 가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중학교 때 좀 시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거와 또 관련 중등에서 뭐 해야 될 거 더 있어요 혹시? 중학교 때 보면은 고등학교 가서 이제 우리 국어를 익히기 위한 개념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익혀야 되고 그리고 중등 자습서나 문제집 보면은 본문 내용을 오른쪽에 참 잘 정리해놨어요. 보면은 네. 핵심 내용도 다 뽑아져 있고 왼쪽에 설명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도형이나 도표로도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도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 스스로 만들어봐야 된다. 그래야 글을 정확하게 자기가 읽을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오른쪽 자습서에 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표가 정리되는구나.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역시 또 중학교밖에 없고 고등학교 가면 또 글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거를 연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 글이 좀 쉬울 때 이렇게 정리하는 법, 메모하는 법을 좀 익혀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수학이라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공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수학이 참 아름다운 과목인 게 어쨌든 그 문제를 풀려는 완벽한 풀이 과정을 내가 착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내 사고 과정과 이런 것들을 과학 공부를 할 때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사회 과목도 정리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자기주도적으로. 국어도 사실은 딱 정리하면서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해야지 학습 역량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잡서 대충 보고 수학만 공식을 열심히 쓰고 나머지는 뭐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고 메모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의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 자기주도 학습적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네요. 지금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에게 타겟이 맞춰져 있는 얘기긴 해요.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요 대학들이 이제 실제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보면 결국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요. 방향성 자체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상위권의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도 어쨌든 입시를 봅니다. 그 친구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기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좀 위선적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 2월 달 이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보통 뭐를 많이 하느냐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써먹을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약간 이제 1학년 1학기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땡겨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위권 학생들 의 경우에는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중학교 3년 동안 교과서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총 정리를 하면서 얼마나 내가 까먹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저는 결과적으로 좋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수업들도 해봤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게 오히려 차라리 저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들을 대부분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다 까먹은 상태로 고등학교 걸 선행을 해봐야 예습을 해봐야 어차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좀 해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스스로 못하고 그런데 누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주지를 않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좋은데 현실성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대부분 학원들은 예비 고1 과정 이래가지고 그렇죠. 장사가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위권 학생들이 타겟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장사가 안 되거든요. 배웠던 거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이래버리는 순간 이게 뭐냐 이런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중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는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중하위권인 걸 대부분 모릅니다. 자기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를 가서 알아요. 그래 맞아. 자기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부모님들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중학교에서 보통 이제 한 중위권 정도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5등급, 6등급 정도 선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 학생들이 얘네들이 그럼 중학교 때 그럼 국어 시험 보면 몇 점쯤 맞았냐? 한 80점대 정도 맞았거든요. 90점대도 있어요. 90점대도 있어요. 90점대도 그럼 있어요. 얘네들이 한 80점대, 90점대 맞았던 애들이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80점대 90점을 맞는 애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냐면 중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90점대 중상위권이죠. 90점대 맞는 애들은요 A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위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위권이거나 네. 거기에 매우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지 네. 중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중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꼭 전국에서 치는 문해력 평가 이런 거 꼭 쳐봐야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나요? 꼭 자기의 정확한 성적을 알기 위해서.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한테 필요한 커리큘럼을 학원들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 안 하죠.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자꾸 중위권 얘기를 조금 이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잘합니다.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의 수업과 상관없이 대부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사례들 이제 못하는 애들. 왜냐하면은 사실 현행 우리 2028 그 이전의 입시에서는 1등급이 반에서 한 명이잖아요. 대부분 2, 3, 4, 5등급인 거고 뭐 3, 4, 5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서 가슴 아픈 거죠. 걔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얘들은 왜 내신이 안 나올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어떤 그 개념 부족을 얘기한 것 같아요. 개념 부족. 맞아요. 개념 부족. 그럼 그 개념 부족을 하는 방법이 중등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좀 어느 정도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이상적인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치. 결국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내신 수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기초 개념 자체가 너무 없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네.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뭐 따로 조금 이제 남겨서 보충을 좀 더 해주고 따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좀 보완을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다른 수가 없는데 근데 결국은 내신 시험이라는 건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보니 결국은 이거를 쫙 정리를 못 해주고 그 내신 범위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 위주로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친구는 또 이제 그 내신 기간 때 관련된 개념들을 배워서 좀 외우고 시험을 본 다음에 다음 내신 때는 까먹습니다. 너무 저기 좋아하네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념을 까먹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건데 고등학교 예비고일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사실 중학교 과정도 또 이제 반복이 돼요 또. 그래서 맞아요. 사실 예비고일 과정이라고 해서 중등 과정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포괄하면서 더 이제 깊게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는 게 이제 예비고일 과정인데 저는 거기서 조금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중위권 아이들 내지는 중상위권 아이들까지 얘기할게요. 중상위권 아이들이 개념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 자기주도 학습, 정리 메모와 지금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은유, 상징, 도치 이런 개념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줘야지 개념이 내게 되는데 네. 이제 수업에서 피상적으로 듣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풀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 얘기했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든지 이 정리 메모하면서 공부하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게 되는 아이들이 결국은 잘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예, 중학교 때 시조문법 공부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 쌓고 시간 분족에 대비하고 외부 지문 정리 메모하면서 개념을 채워 나갔어. 그러면 걔는 사실은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애입니다. 네.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우리 애가 잘해도 원하는 등급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다른 애들도 잘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신 대비가 어려워지는 건데 중학교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100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한 반에 40에서 60%까지 90점을 넘었기 때문에 A를 60%까지 받으니까 내가 30명 중에 15등이야. 그럼 솔직히 공부 못해. 대학 못 가거든. 15등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근데 걔가 A를 받으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중학교 때는 어쨌든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갈고 닦아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고등부 내신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가. 우린 차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냥 애가 그냥 잘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 필기해온 것들, 학교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체크를 잘해서 애들이 이제 놓치는 게 없도록 네네. 점검을 잘 해주는 방식은 교과서 중심적 이제 수업이 되는 학교들의 네네. 방식인 거죠.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외부 교재 중심인 학교들. 심지어 아예 교과서를 안 쓰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위가 매우 넓은데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점검하는 방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막 현대시가 한 50편쯤 되는데 그걸 언제 그거를 꼼꼼하게 점검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학생들은 그럼 뭘 보고 학원을 가느냐 하는 건데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그런 류의 학교들이 이제 학원
학원을 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가죠. 그런 학교의 내신이 강사의 역량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습을 할 수 있는 자료죠. 교과서 범위는 어쨌든 시중에 나와 있는 자습서나 뭐 평가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교과서와 관련된 뭐 기출 문제집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족보닷컴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뭔가 복습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중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임의로 막 프린트 같은 걸 내줘버리거나 임의로 맞아요. PPT 같은 걸 띄워버리거나 이런 범위들은 뭐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이걸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자기주도성이 뛰어난 학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자료를 어떻게 다 만듭니까? 베테랑 이제 학원 강사들이 아이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복습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고, 사실 그것 때문에 다니는 애들이 많죠. 두 번째는 질의응답이죠. 아무래도 맞아요. 이제 범위가 그렇게 많아져 버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렇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과서 범위는 해설지도 많고 자습서의 설명도 많고 하니까 네.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뭐 프린트 범위 이런 거는 네네. 참고서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궁금해도 어디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학교들의 특징이 학교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바빠서 질문에 답을 잘 안 해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보통 그래요. 문학은 자료가 많으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막 또 해주고 막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는데 비문학은 대박이죠. 그래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바쁘니까 나도 오지선단은 못 만들어주고 맞아요. 그 줌 프린트로 OX는 만들어서 애들 풀리고 그거라도 하는 게 엄청 크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그 기파랑 문혜영 교재의 그 명제 판단처럼. 네네 맞아. 그렇게라도 이제 그 제시문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문제에 있는 뭐 선지나 이런 거에 대한 변형 문장 OX 퀴즈 같은 것들을 한 몇십 개 만들어서 그런 정도만 제공해줘도 아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복습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엄청 만족하죠. 네, 애들의 만족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교들이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죠. 그럼 정리하면 고등 내신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얻는 효과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학원에서 얻는 효과라는 거는 결국 자료와 질의응답이다. 네. 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건데 또 그거 말고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거냐. 학원에서 이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고등국어를 잘 보고 싶어.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이죠. 원론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네.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듣고요. 맞죠. 그다음에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이건 베이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까지는 사실상 암기를 해라. 이게 기본 베이스다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기본 베이스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가서 자료 받고 그거 풀고 질의응답하고. 네. 또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 애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네. What, how, why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거는 자습사고 평가 문제집에 나와 있거든. 이거는 뭐다 나와 있고. 근데 왜 이렇느냐? 그거는 자습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도 많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why하고 어떻게가 서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내가 서술형을 정답을 잘 쓰려고 하면은 평소에도 그냥 이렇다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고 왜 이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예를 들면 이거 뭐 구름 밑줄 꺼놓고 이 구름은 뭐 간신이다 왜 이 구름이 간신인지 질문을 해야죠. 다음에 비슷한 경우에 자기가 응용이라도 해보고 단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꼭 what, how, why 근데 what은 스스로 되거든요. 어디라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고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근데 우리 애는 이제 질문을 잘 안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극아이여서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질문을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 결국은 타고나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성향을 좀 타고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그냥 호기심이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건 뭔가 그냥 단순히 잘 물어보는 성격이거나 나대는 성격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생각이 뻗으니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면은 질문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만 푸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돼요.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1, 2, 3, 4, 5번 선택지
메시지에 대해서도 네. 문장 하나하나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채점한 이후에 지문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지문에서 문제 푸는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지문 전체를 다시 여러 번 읽으면서 구석구석 분석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분석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학습의 태도는 내신 기간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긴 하지만 전부터 사실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사실 애들이 내신이라고 하면은 단순 암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의외로 그냥 빨리빨리 외우고 넘어가고 잘 이해되지 않아도 문제도 그냥 양치라 그래가지고 막 문제는 막 300문제, 500문제 풀기는 하지만 빨리빨리 풀고 대충 넘어가고 답만 이게 답이 이거였네 이렇게 하고 네. 이런 공부를 지향하고 내신도 의문을 갖고 본질을 파고든다는 생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한 지문 한 지문을 씹어먹듯이 공부를 해야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거기에서 좋은 질문이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3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정도 학생들이면 사실 내신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다 외우거든요. 그렇죠. 네. 안 외울 리가 없어요. 그 정도 공부하는 애들은 다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이 다 외웠는데 누구는 1등급이 나오고 누구는 3등급이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결국은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고 질문하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 수학습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 중학교 때 애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외우고 문제 쭉 풀고 선생님들이 문제 주니까 문제 많이 풀고 그러면 점수가 나오거든 중학교 때는. 네.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암기하고 문제 쭉쭉 양치기 해서 성적이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와요. 이제 문제만 많이 풀어봐야지 이런 태도 가지고는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네.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보통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중학교 때는 그거 필요 없이도 그냥 문제만 풀고 맞아요. 외우기만 외우면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꼭 맑은 정신으로 학교 선생님이 왜 이래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야기해 줄 때 제대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수업을 듣는 태도가 중학교 때부터 좀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일단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까지는 계속해서 집중한다는 거는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 아이들은 집중력이 그렇게 길게 못 가니까 네. 보통은 이제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딴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한 중2 중3 정도 때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물론 인간이니까 조금씩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금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고 중요한 것들을 좀 메모하면서 들으려는 습관을 들이는 게 그 역시 중학교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습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막 바뀌지는 않거든요. 안 좋은 습관이화가 되는 게 중학교 때 맨날 이제 수업 시간에 자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딴 생각만 해요. 그렇지만 자습서를 풀고 평가 문제집을 풀고 학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를 풀다가 보면은 국어 시험을 100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100점을 맞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습관이 들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의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괴리가 있어요. 지금 네네. 항상 얘기하지만 중학교 절대평가해가지고 애들을 뭐 이렇게 진로도 찾고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뒤통수를 딱 치면서 지금 바뀌는 입시에서도 반에서 2등까지만 1등급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지 뭐 인서울권 대학을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괴리감으로 인해서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습관이 고등학교 때 발목을 잡는 사태가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재미있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수업을 전혀 안 들어요. 중학교 때도 학교 수업을 전혀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수업을 전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학 시간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떠들든 내 알바가 아니고 그냥 나 혼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건 말건 뭐 나 혼자서 이렇게 뭐 정성 문제를 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졸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일부 특이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이제 선생님 수업은 전혀 안 듣지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성향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혼자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요. 그러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맞아요, 있어요.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진짜 독고다이, 진짜 외로운 늑대 스타일. 그렇죠.
학교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고 학원 따위도 듣지 않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애들이 있어요.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갈 길을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는 그냥 정시 파이팅을 한다. 그 정시파예요. 그거는. 내신을 버린다. 그거 정시파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소수 학부모님들 중에 만약 우리 아이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특목고 이런 데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보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학종형 고등학교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를 가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9등급으로 깔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일반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 보내서 첫 학기 내신을 봅니다. 만약에 내신이 이제 7등급, 8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내신을 버립니다. 버리고 얘는 그냥 정시로 가는 거예요. 정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수업은 안 듣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정시에서 보통 성과를 내요. 그럼요. 왜냐 열심히 하니까. 네.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내신 얘기를 하다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내신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신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옵니다. 선생님 수업을 안 듣고 내신이 나온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맨날 자는데 내신이 잘 나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수업을 이제 잘 들어야 되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본질적인 어떤 학습을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보기 위한 그 방법 같은 거 따로 없어요? 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근데 특히 남학생들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 예를 들면은 경복궁 근처에 모 고등학교를 이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전에는 좀 애가 남학생 얼굴도 잘생기고 유머 감각도 많고 이래가지고 중학교 때는 최상위였어. 근데 고등학교 가서 정말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도 상담하고 학생하고도 상담을 했는데 중학교 때는 얘가 인기가 많으니까 주변의 여학생들이 얘 거 다 챙겨줘. 수행평가는 뭐를 해야 되고 이건 뭐를 해야 되고 이건 뭐를 해야 되고 다 해주는 거. 얘는 수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만 해왔는데 남고를 가니까 그런 게 1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 수행평가라든지 뭐든지 체력 관리라든지 뭐 내신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엉그러지는 거죠. 한 번 중학교 3년 동안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얘가 그런 걸 잘 해왔으니까 잘 하는 애인 줄 알았어. 근데 전혀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모의고사는 나오는데 제법 학습 능력과 머리도 있는 학생인데 내신은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습 계획을 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학습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는 수험생이니까 수험생다운 그런 스케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면 시간은 언제고 무슨 요일에 무슨 공부를 하고 수행평가 이때 있으니까 요건 조금 땡겨서 먼저 해둬야겠네 이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학생은 망하더라고요. 내실래요. 수행평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수행평가 관리가 진짜 중요하고요. 적어도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 저희 같은 이제 올드한 세대들은 수행평가 뭐 그까짓 거 뭐 있나? 그거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렇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뭐 지필고사나 잘 보면 되지. 그렇지. 시험만 잘 보면 되지. 시험만 잘 보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수행평가 그거 뭐 그냥 숙제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고등학교의 수행평가가 은근히 감점 요인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중요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제 교과 성적에서 이제 큰 부분이라는 거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교과 선생님들이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같은 걸 적어줄 때도 이게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적어주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수행평가를 성심성의껏 하고 막 질문도 그러니까요. 하고 막 선생님 제가 이것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기억이 나거든. 오케이. 한 줄 더 써야지. 학종으로 대학 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수행평가를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심성의껏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친구들이 좀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치열함이 없는 친구들이 있죠. 그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고 수행평가를 몰아서 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과목별로 날짜를 분배를 안 해주고 분배를 잘 안 나와요. 이 수행평가에 치여가지고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관리를 못한 학생은 몰아서 하다가 수면 부족에 걸리고 수면 부족이 되니까 수업 시간에 졸고 수업 시간 좋으니까 공부도 안 되고 악순환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거는 부장님들 잘못입니다. 우리 그 학교의 교무부장님이랑 연구부장님이 그거 좀 교과 부장님들이랑 협의를 잘 하셔서 수행평가 스케줄을 조금 배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학교 중에는 그게 되게 잘 되는 학교들이 한영외고 이런 데 되게 잘 되거든요. 그 교과 협의회에서 그걸 잘 해요, 실제로. 근데 그게 모든 학교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면 애들이 진짜 미쳐요. 네. 일단 요건
그러면 학교에 전화하는 걸로. 자, 결과적으로 학습 계획 스스로 언제 내가 수행 평가를 하고 언제 숙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고등학교 때는.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 플래너를 사서 하든 스스로 계획하고 이게 공부를 할 때 스스로 하는 거야. 뭐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해야지 중등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뭘 해도 결국은 능동성이 있어야 고등학교에서는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그러면 내신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뭐 더 없어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이야기를 해야 자기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 친구한테도 자기 아는 거 이야기해주고 집에서 어머니하고도 내가 오늘 이걸 배웠는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내뱉으면은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이 돼봐라. 내가 가르쳐봐라.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강의하는 아이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해보고. 아이래서 그럼 못할 것 같으면 일기에도 적어보고 엄마한테 오늘 뭐 배워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인 성향인 애들은 뭐 자기가 가서 괜히 가만히 있는 애한테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막 할 건데 아이 성향의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뱉는 게 10번 외우는 것보다 2번 말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칠판 같은 거 사놓고 자기가 강의하듯이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한테 가져가서 엄마 앉혀놓고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깊이 있게 그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그런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거든. 근데 애들이야말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것이 힘드니까 회피하다 보니까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가르치는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신이 또 5등급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은 실제로 전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때 또 돼봐야 알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들은 좀 보이잖아요. 9등급제 내신이었던 게 이제 5등급제로 바뀌니까 근데 내신 부담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전에는 이제 1등급이 4%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뭐 10% 안에 들면 1등급인데 에이 뭐 10% 안에 못 들겠느냐. 쉬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신 부담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뽑는 대학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대학은 당연히 어쨌든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쥐어 짜내잖아요.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들은 내신 5등급제 되고 내신 변별력 떨어지니까 어차피 뭐 정시 중심 수능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학생들을 정시로 다 뽑고 싶어 할 리가 없어요. 그럼요. 당연히 수시로 많이 뽑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증명됐다시피 정시로 뽑은 놈들은 충성도가 없습니다. 때려칩니다. 자꾸 때려치고 반수를 해요. 그래서 수시로 온 애들이 훨씬 더 충성도가 높고 대학 입장에서는 애들이 계속 학교를 좀 진득하니 다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등록금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 어른들의 사정이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저는 학교생활 적응 능력이나 학교생활 충실도가 수시 애들이 더 높다는 거. 맞아요. 실제 검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5등급제가 됐다고 해서 뭐 내신 위주로 학생을 안 뽑고 이럴 리는 없다고 보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텐데 그러면은 대학들은 뭘 보고 뽑냐 이거예요. 5등급제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 수는 더 많아지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진로 융합 과목이 다 이제 상대평가로 돌아서죠 지금. 그렇죠. 중요하게 볼 것으로 생각되는 게 일단은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가를 볼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이제 표준 편차 제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 B, C, D 이건 절대평가 과목들.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들의 경우에 그 A, B, C, E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또 제공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대학에는 또 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반영을 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등급 자체의 변별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은 세특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월대학교에서 최근에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도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방향성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식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막 독서 활동, 무슨 뭐 애들 무슨 뭐 소논문 쓰기, 그렇지, 무슨 막 그렇지, 동아리 그렇지. 활동, 막 이런 거 막 이런 그 비교과를 엄청 막 다양하게 막 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고 그 방향성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교과 학습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인데 비교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특이 더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는.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어떤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아까 그 소장님 말씀 때문이에요. 결국은 아이들이 그런 수행 평가라든지 학업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관리, 학습 태도 관리나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사회성도 중요하다고 봐요. 사회성? 학종이 중요한 학교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이 많아지고 세특이나 이런 거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는 건 결국은 이제 수행평가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 수행평가라는 게 개인 활동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룹 활동도 이게 모든 활동들이 존재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특목 이런 데 더 심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아이들하고 일단은 다른 아이들이 모둠을 하고 싶은 아이여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이나 그 사회생활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테니까 이건 좀 학업 외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이 급변하는 입시 환경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좀 학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어떤 능동성 그런 것들도 조금 길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시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수행평가도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기본 점수를 많이 주고 1, 2점 차이, 뭐 3, 4점 차이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1, 2점, 3, 4점 차이 때문에 사실 2등급, 3등급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1등급이라고 하면 반에서 2등까지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평가 1, 2점이 충분히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이제 내신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제 생각에 들어와야 되고 수행평가의 중요성은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본다면은 거기에서 사회성이라든지 능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이 세특에 잘 기재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가는 것이 내신에 도움이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합기도를 배워야 된다. 합기도를 왜 배워요? 이제 그런데 가서 이제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 활발해지고 아이들이. 합기도 태권도 안 되나? 태권도. 비슷하죠. 뭐. 그렇죠. 어렸을 때 좀 내향적인 아이들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좀 검은 띠 좀 둘러보고 이러면은 애들이 되게 자신감 많이 생기거든요. 본인 얘기 아니죠? 본인. 저는 안 다녔죠. 안 다녔구나. 본인이 뭐 저기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태권도 다녔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내성적이었던 적이 별로. 그렇군요. 자기와 상관없는 얘기겠군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시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내신도 수행평가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일단 학원에 다니면서 자료와 선생님한테 충분히 물어보면서 도움 받자.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암기하고 이 패턴이었다면 오히려 고등학교 때 지문 분석과 문제의 근거 분석을 더 철저히 본질에 접근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선생님한테도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스케줄 관리, 시간 관리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나 엄마나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행 평가도 이제 능동적으로 진행을 해야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중등 고등의 어떤 내신 학습 방법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알수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이 되는 아이들이 역시 성적을 잘 받더라. 결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정시 보죠. 저는 정시로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3년 동안 힘들게 내신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나 하자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은 학업에 되게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때랑은 애들이 다르잖아요. 애들이 이제 되게 자기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생각보다 많고 진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비해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엄마한테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가 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모님들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뭘 시키려고 하시기보다는 애가 뭐를 생각하고 있고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자꾸 좀 들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거를 잘 못하시죠. 대부분.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아이들이 더 능동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를 자꾸 고등학생들한테 자꾸 하시면은 애들이 더 소극적이 돼요. 그게 학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 경험상. 네. 그리고 설령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거라서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셔도 이미 많은 어머님들이 아시다시피 안 듣습니다. 그렇죠. 능동적인 아이로 대화를 많이 하자라고 얘기했고요. 네, 많이 들어주시면 좋아요. 네네. 우리 이강호 소장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정시도 그렇겠지만은 내신도 엉덩이 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엉덩이 힘이 중요하다. 네. 앉아서 자기가 정말 또 똑같은 말 반복하지만 그러면 능동적이란 말 바꿔서 주체적으로 질문하고 실험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를 집에 뭐 정 없으면 강아지라도 앉혀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신은. 아 좋아요.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나원장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어머님들이 좀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중학교 부모님들이 우리 그 중학교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라. 중학교 때 능동적인 아이로 최대한 만들어 놔야지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지. 중학교 때 항상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능동적 아이로 바뀔 수 있는 그 기회가 중학교 때잖아요. 그거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중등고등 내신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